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있었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전 세계를 타고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316분과 14분의 외국인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피해가 발생된 고객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학교 폭력이 딥페이크나 온라인 범죄 등 다양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교실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오전 8시 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 데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청소년들의 채팅방을 재구성한 자료를 보여주며 딥페이크 사진 한 장이 어떤 범죄로 번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 대응과 예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게 돼 가정에서부터 교육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고, 상담심리사는 아이들이 실수나 오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에서 교육적으로 많은 효용 가치를 지닌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도박과 기술범죄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 대처법 등을 담은 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직접 사례를 바탕으로 신종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학부모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대응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학교폭력이 교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과 일상 전반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과제임을 짚어준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는 어떠한지 등은 다루지 않아 단순히 교육 현장을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인상을 남겨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조명했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매장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구매 기회로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너무 큰 할인율에 속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SNS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의 확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7건으로 나타났고, 접속 경로가 확인된 건 중 94%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최근 사기 의심 사이트에서 정품 이미지나 로고를 그대로 쓰는 등
공식몰처럼 꾸며쓰고 있어 소비자가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SNS에서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광고하는 쇼핑몰은 일단 의심하고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입일로부터 120일 안에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SNS에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광고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뤘습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 사례를 제시하고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인용해 SNS를 통한 사기 상담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실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활용 등 소비자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안내해 보도의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만 강조하는 데 그쳐 플랫폼 사업자나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제도적 개선 방향과 한계 등을 다뤄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 문제까지 불거지며 직접 자녀의 등하굣길에 나서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데요. 경찰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서울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녀의 하굣길을 직접 지켜보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남학생이라 안심했던 자녀까지 데리러 나오기로 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학원 차량 대신 매일 직접 학교 앞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 시내 6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5주간 통학로에 경력을 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청 교육청과 함께 등하굣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위해 요소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사건은 과할 정도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아동범죄 신고는 코드 1단계 이상으로 지정해 강력한 초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피의자 2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 문제가 지적되며 학부모들이 직접 등하굣길에 나서고 있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이어 경찰이 학생 안전을 위해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현장을 직접 취재해 학부모 목소리를 전달해 시청자의 공감을 높였습니다. 이번 보도는 사건 이후 높아진 사회적 불안을 환기하고 경찰의 대응 조치를 알린 점에서는 의미 있는 보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순찰 강화 외에 장기적 대책이나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울러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학부모와 경찰의 대응뿐만 아니라 학생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제도적 방향과 한계를 짚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관건은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 추후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느냐는 점이었는데요. 정부는 이 부분을 미국과 협의해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12일 새벽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이 재입국할 때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
비자 발급이나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는 앞서 예정했던 귀국 일정이 돌연 지연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을 숙련된 인력들로 평가하며 미국에 남아 계속 일하면서 미국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체포와 구금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는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오는 제안을 미국 측이 존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요청한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전 세계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것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투자에 맞춰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등 불편을 막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르게 된 과정을 전했습니다. 귀국 일정이 지연된 이유, 불법 체류 기록과 재입국 불이익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승인 사항까지 차례대로 짚으며 사건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을 정리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국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과 의미를 설명해 맥락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보도의 장점입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 귀국 이후 우리 근로자들이 다시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 한계와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다룬다면 이 사안이 갖는 함의를 더욱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는 K-뮤지컬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을 찾고자 연합뉴스TV에서 뮤지컬 콩쿠르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새로운 스타들이 K-뮤지컬의 내일을 이끌게 될지 모니터링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방송은 연합뉴스TV 뮤지컬 콩쿠르 예선 현장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넘버, 뮤지컬 안에서 배우들이 부르는 하나의 노래입니다. 다양한 참가자들이 본인이 준비한 넘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꼬마 배우들이 눈에 띄는데요. 눈부셔. 여기서도 반짝 저기서도 반짝 반짝반짝 빛나는 가락초 3학년 고인별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무대를 준비하고 해나가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지만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의 환호에 뿌듯함을 느낀다는 참가자들. 무대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아이돌보다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참가자부터 일찌감치 뮤지컬 배우의 꿈을 시작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참가자도 있습니다. 미처 무대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무대 밖에서 노래를 불러봅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 믿었어. 이번엔 힘들던 지난 시절 떠올라. 이번 연합뉴스TV 뮤지컬 콩쿠르 참가자는 260여 명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들이 말하는 뮤지컬의 매력은 바로 그 인물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어떤 참가자들이 K-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공연이 인상 깊었을 때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국 토니상 6관왕을 수상하면서 K-뮤지컬을 세계에 알린 작품입니다. 2016년 소극장에서 시작해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창작 뮤지컬이 토니상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K-팝,
K-드라마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K-뮤지컬까지 큰 관심을 받으며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또 우리나라 창작자들의 우수성, 배우들의 기량, 제작자들의 열정 등이 있었기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영화 시장을 넘어선 공연 시장 매출 규모는 K-팝 콘서트 다음으로 매출액이 큽니다. 2023년 국내 공연예술 시장 규모는 약 1조 4,226억 원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매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티켓 판매액도 코로나 이후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분야의 독특한 점은 반복 공연을 즐기는 회전문 관객이 늘었다는 점인데요. 무대는 열린 공간으로 자신이 무엇을 보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을 받아들이는 재미가 달라져 같은 무대도 여러 번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뮤지컬이 더 자리 잡고 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관객이 공연 전후에 즐기는 먹거리와 기념품 등 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쓴다고 합니다. K-뮤지컬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공급되어야 하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런스루, 공연 직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맞춰보는 연습을 뜻합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72명의 참가자들, 심사위원들은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집중하는데요.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한 무대들이 이어지고 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도 긴장감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이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그날까지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는 부모님의 결심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본선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 대부분은 일찍 본인의 진로를 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고등부부터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대학 일반부까지 오직 뮤지컬 배우라는 꿈 하나만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최선을 다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놀랍게도 되게 수준이 거의 이제 조금만 더 다듬어서 무대에 설 정도이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 잠재력이 보였고요. 본선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총 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바로 대학 일반부의 김주혜 씨. 놀란 표정을 짓는데요. 수상자들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편안한 공연을 만드는 배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우로 성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커튼콜,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무대에 다시 나와 관객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콩쿠르가 끝난 후 수상자들의 커튼콜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대가 아닌 연습장에 다시 모인 수상자들. 갈라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 수상자들의 연습이 한창인 가운데 이들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바로 박할린 심사위원장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세심하게 조언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밖으로 그냥 막 계속 내보내서 잘 들리고 시원하고 자기한테 지금 맞는데 대기하고 있는 참가자들도 조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문의 귀까지 가져다 대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대상 수상자 김주혜 씨는 다시 한번 힘 있는 목소리로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바라겠어? 내가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할게.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대사와 함께 수상자들을 보여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영민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딱 와닿았어요? 저는 거기 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랬군요. 방송인을 꿈꾸기 시작했던 저의 처음 모습이 떠올라서인데요.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끊임없이 노력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방송은 뮤지컬 배우를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뜻깊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작은 발걸음이라도 좋으니 한 발짝 내딛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김영민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9월 3일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天安문 망루에 함께 올랐습니다. 이 장면이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언론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도하고 해석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66년 만에 이루어진 이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해야겠죠. 북중러 정상이天安문 망루에 함께 올랐는데 사실 열병식보다 이 세 사람의 만남이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언론은 먼저 어떤 내용을 주로 보도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지난 3일 중국의 전승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 참관을 위해 26개국 정상들이 모였는데요. 네.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북중러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반서방 연대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세 정상이天安문 망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승절 열병식 연설에서 네. 2차 대전 승전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북중러의 결속이 한반도 및 동북아 영내 질서와 정세에 미칠 영향, 우리 외교에 던지는 과제 등에 관해서도 여러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겨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선 모습을 두고 미국의 패권에 맞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다극화 세계를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세 나라가 공조를 과시한 일종의 외교 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망루에 같이 올라섰기 때문에 세 사람의 정상회담도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3자 회담은 일단 뭐 없었고요. 대신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6년 만에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관계 복원을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국내외 언론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네. 분석해 볼까요? 네. 북한은 그간 중국과의 소원 회진 관계를 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었는데요. 예. 북한의 이번 열병식 참석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만남을 언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과거 5차례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았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제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수정되었을 가능성에 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중국은 북중러 세 정상이 함께 모인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연합뉴스는 26개국 정상을 한꺼번에 초청한 이번 전승절 행사를 통해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한 시진핑 주석이 국제사회에서 지탄받는 푸틴, 김정은과의 삼국 고립동맹, 삼국 반미 군사 블록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예. 따라서 중국은 북중러 협력 이미지를 내세우되 3자 회담은 피함으로써 절제된 반서방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와 압박을 받던 푸틴 대통령이 방중을 계기로 반서방 국가들과 외교전을 펼치고 중국과는 가스관 프로젝트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는 점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전 휴전이나 종전은 더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북중러 정상이 결속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처한 상황이 각기 달라 협력 관계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이번 이 세 사람이 만나면 누구보다 좀 불편해할 사람이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이 북중러 연대가 향후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중러의 밀착 움직임에 더해 인도까지 미국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보이자 유럽 우방들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90여 분간의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이 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과 러시아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북중러 연대에 힘을 보태는 상황에 미국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KBS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분석을 인용하며 일본이 북중러 결집에 대응해 동맹인 미국,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우호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 연대에 나서지 않고 다자 협력에도 소극적이라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덧붙여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우호국에도 예외 없는 고율 관세 부과로 각국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한미일 협력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군요. 북중러 정상이 이렇게 반서방 연대에 세를 과시하게 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도 참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 같은데요.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실용 외교와 이른바 페이스 메이커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북중러 정상의 연대로 북중러 밀착에 우리 정부의 실용 외교가 기로에 섰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대통령실도 한미일 협력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불필요한 대립이나 긴장 구도 형성을 경계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요한 외교전 무대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녹화뉴스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부각될수록 한국이 낄 틈이 작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 연이은 다자 외교 무대를 활용해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전했습니다. 예. 세계일보는 북중러 3자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반미 연대의 틈을 파고들어 최대한 많은 나라와 관여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번 북중러 새 정상의 연대 제스처가 구체적인 성과나 선언문으로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국제사회 흐름에 맞게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하면서 여러 나라와의 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남북 관계부터 신냉전 구도까지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하면서 대북 관계의 변화를 모색해왔지만 이번 북중러 새 정상의 행보 이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 국가들 간의 관계가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하고 조율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예.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북중러의 밀착과 신냉전 구도 자체에 집중한 보도가 많은 편이었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속내가 각기 다른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짚어내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 변화로 미국이 다시 유럽에 기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처럼 한 나라의 입장이 바뀌면 연쇄적으로 관련 국가들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국제 정세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 있게 상황을 해석하고 외교적 배경과 맥락, 전략을 제시하며 향후 전망을 담은 보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언론 보도를 비교 분석하거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추빙연구원이신 장원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거나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